안녕하세요, 찬데디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은 어, 어, 정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든 그런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저랑 이제 생각이 좀 틀리신 분들은 뭐 비방이나 뭐 이제 그냥 막 무턱대고 하는 비방이나 욕설 이런 게 아니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주관적인 제 생각이니까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다, 나는 생각이 틀리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막 무조건적인 뭐 비방, 욕설 이런 것만 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잡을 이제 우버이츠라는 플랫폼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우버이츠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서울 지역을 이렇게 좀 옮겨가면서 이제 넓힐 때 그 지역 15도 하고 이러면서 투잡으로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었고,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아지던 시기가 쿠팡이츠가 오픈을 하면서 그런 쿠팡이츠 앱이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몇 달 만에 이제 막 서울 전 지역 오픈을 하고 이렇게 우버이츠를 좀 잡아먹었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서 철수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쿠팡이츠로 갈아타게 되고 쿠팡이츠 15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배민 커넥트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 배민 커넥트도 잘 갈아탔죠. 이제 쿠팡이츠가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 이런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15도 다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뭐 단가도 막 10,000원, 7,000원, 8,000원 주던 걸 이제 조금씩 낮추면서 배민 커넥터 잘 갈아타서 또 했는데, 뭐 배민이 워낙 정책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뭐 5,000원씩 주던 것도 또 없애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시간도 20시간으로 줄여버려서 뭐 이렇게 뭐 프로모션을 매일 프로모션 주는 것도 없애면서 20시간으로 또 바꿔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또 쿠팡이츠랑 배민 커넥트를 병행을 할 수밖에 없게 하다가 또 이제 배민 라이더스를 다시 모집을 해서 지입기사 60시간을 또 지원을 해서 결국은 뭐 수입이 계속 우버이츠 때부터 계속 수입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잘 갈아타고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번쩍 배달 때문에 커넥트고 라이더스고 다 지입기사고 마찬가지로 다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쿠팡이츠가 뭐 먼저 했죠. 먼저 단가를 막 2,500원까지 후려치고 기본 단가를 이러면서 뭐 하여튼 이게 지금 엉망진창, 뭐 이쪽에 이제 좀 투잡이나 전업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진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쿠팡이츠가 자체 배달로는 처음으로 자기네 자체 쿠리어들로만 이제 배달을 하는 거니까, 그런 주문받은 걸 다 자기가 소화하는 배달 앱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이제 제주도까지, 강원도 제주도까지, 뭐 아주 시골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제주도까지 다 되면서 전국 서비스 오픈을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아주 미워하고 이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쿠팡이츠인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쿠팡이츠가 결국은 1등이 되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몇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가 쇼핑 앱에 뛰어들 때도 뭐 당시에 많았잖아요. 뭐 지마켓, 옥션, 뭐 11번가 이렇게 뭐 쟁쟁한 포화 시장이었고 쟁쟁한 업체들이 있는데도 쿠팡이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다 택배는 다른 데서 다 외주에서 해주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 동네 배달 대행이 해주는 것처럼 택배도 다 뭐 CJ나 뭐 대한통운이나 롯데택배나 뭐 한진택배나 이런 다른 택배 회사들이 다 배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다음날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뭐 이틀 있다 오거나 3일 있다 오거나 4일 있다 오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쿠팡이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외국 사람들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 하면 근성이라고 생각하는 빨리빨리 이거를 잘 노렸죠. 그래서 로켓 배송이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뭐 택배 회사들이랑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노란 번호판 이런 문제도 막 있으면서
물건을 결국은 다 사가지고 자체 배송을 하는 걸로 바꿨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결국은 로켓 프레시 같은 경우는 새벽에 몇 시간 만에도 갖다주는 이런 상황까지도 되게 만들면서 결국은 쿠팡이츠가 1등을 했어요. 자체 배달이라는, 자체 배송이라는 시스템으로 1등을 했어요. 지금은 쇼핑 앱 중에서 쿠팡이 1등이거든요. 옥션 이런 데가 못 쫓아와요. 그런 것처럼 쿠팡이 음식을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 포화 시장인데 또 똑같아요. 포화 시장인데 들어왔어요. 얘네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하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일반인 배달, 일단은 자체 배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주문을 받고 자기네 인력으로 배달을 하겠다 라고 해서 입점을 계속 받고 지역을 확장을 하면서 100% 다 자체 배달이 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택배 때와는 다르게 택배 하면서 자기네가 그 쇼핑 앱에서 택배로 성공을 했던 자체 배달을 그걸 먼저 100%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민, 요기요도 다 전국망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배민이랑 요기요가 하는 그 전국에 있는 배달 시스템은 중개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주문만 받아서 가게로 주문표 넣어주면 가게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자체 인력으로 배달을 하던지, 아니면 대행업체, 동네 대행업체, 생각대로나 부릉, 바로고, 동네 배달 대행업체가 있겠죠. 그런 대행업체를 불러서 수수료 주면서 배달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전국망이 돼 있죠. 택배처럼. 그러니까 택배 그 전에 지마켓 옥션이 하던 거를 배민하고 요기요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우버이츠가 이제 자체 배달을 그렇게 하고, 자체가 자기네가 뽑은 쿠리어들, 배달 파트너들로 배달을 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배민이나 요기요도 최근 들어서 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광역시 일부 지역을 하고 있는 게 배민 라이더스 맛집 배달, 번쩍 배달, 비마트,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요마트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자체 배달은 하고 있지만, 배민이나 요기요의 대부분의 광고 수입료나 이런 걸 들어오는 거는 자체 배달이 아니라 이 번쩍 배달, 비마트 요 위에 상단 카테고리의 요 세 개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1인분 한식, 분식, 카페, 돈가스 이렇게 그냥 광고만 해갖고 그냥 중개만 해주는 앱들은 다 대행업체에서, 그러니까 모든 주문의 50% 이하겠죠. 그러니까 자체 배달을 하는 거는 50%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기요도 마찬가지고요. 요기요도 들어가 보시면은 요기요라는 통을 달고, 또 요기요에서 뽑은 자체 기사들이 배달을 해주는 거는 익스프레스하고 요마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중국집, 한식, 피자, 카페, 찜, 분식 이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다 자체 배달을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대행업체가 해주거나. 그런데 쿠팡이츠가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쿠팡이츠는 결국은 이게 다 자체 배달이에요. 중개가 없어요. 쿠팡이츠로 음식을 주문하면 다 쿠팡이츠 쿠리어들이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행업체가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주문을 쿠팡이츠가 다 수수료를 받아 먹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시행을 하고, 쿠팡이츠가 이제 이게 중개할, 배민하고 요기요 쓰고 있는 그런 거기에 중개료만 내고 주문만 받고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쿠팡이 전국망 됐는데 여기 입점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무조건 다 쿠팡이 만약에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면 100% 다, 쿠팡 또 그렇게 하겠죠. 쿠팡이츠 또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몇 달간은 배민이나 요기요에 내는 수수료, 깃발 꽂는 그런 8만원 이런 광고비보다 작게 3만원에 해주겠다, 몇 달은 5만원에 해주겠다, 이렇게 홍보하겠죠. 그리고 또 그럼 여기에 다 입점을 할 거예요. 그럼 몇 달 동안 해서 쿠팡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광고비 내면서 또 쿠팡 쓰게 됩니다. 가게들은 배민, 요기요, 쿠팡 다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르겠죠. 계속 또 그 사람. 그렇게
배민이랑 요기요만 쓰는 업체들이 결국은 쿠팡에 입점을 또 할 거라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쿠팡을 또 쓰겠죠. 단가가, 광고비가 더 싸다면, 아니면 비슷하다면, 그러면 주문이 많고 더 들어오는 곳에 하겠죠. 이렇게 중개하는 거를 먹는 거는, 이 사람들 불러오는 거는 이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하던 사람들한테는 다 그게 돼 있는 거, 습관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 들어오는 거, 쿠팡에 끌고 오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배달을 먼저 배민이나 요기요보다 먼저 전국망을 다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안 한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달째 안 하고 쿠리어들이 뭐 안 하고 있고 뭐 파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좀 뭐 충성 노예 기사들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노예 기사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단톡방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안 해도 90% 이상은 다 하거든요. 피크 시간에, 돈 되는 시간엔 다 해요. 결국은 뭐 안 한 사람이 손해지, 뭐 피크 뭐 이렇게 좀 높은 시간에는 그거 하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그게 생업이 달린 것도 아니고, 생업이 달린 사람들이어서 더 하는 거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 생업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뭐 내가 이거 가지고 시위를 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회사가 이거를 또 뭐 바뀐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단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쿠팡은 알아요. 어차피 이러다 또 말 거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첫 번째 이유로 쿠팡이츠가 결국은 1위가 될 거, 배달에 다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이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첫 번째 이유에 이제 더해지는 게 김봉진 의장이 무아 DH 회장 가면서 국내는 이제 버렸잖아요. 솔직히 팔았고, 뭐 판 거를 떠나서 뭐 다 운영진들 똑같이 다 뭐 고용 승계하고 다 했다고 하지만 국내 신경 안 쓰잖아요. 김봉진 의장이 창업주가 신경 안 쓰잖아요. 결국은 창업주가 이미 뭐 동남아시아, 일본 이런 데 신경 쓰기 바쁘잖아요.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니까. 지금 그쪽 지분이 49% 50%인데 거기서 성공해야죠. 그쪽 회장으로 간 건데, 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간 건데 거기 성공해야 되니까 뭐 넘어갔잖아요. 국내는 이미 외국 회사로 DH로 넘어갔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요기요가 1등이 되겠어요? 요기요는 지금 DH에서도 또 거기서 인수된 회사에서도 지금 잘려나가서 매각하기로 하고 그렇게 된 건데, 누가 주인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회사인데 뭐 2위 회사가 1등 회사도 아니고 지금 2위 회사가, 점유율 2위 회사가 당연히 뭐 발버둥 쳐봤자 내 생각에는 1등이 되기는, 제 생각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주인 잘 만나서 뭐 또 공격적으로 뭘 하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힘들 것 같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그것도 더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까지도 더해보니 그러네, 정말 쿠팡이츠가 1등이 불안하지만 되겠네, 어쩔 수 없이 되겠네 라는 또 생각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뭐 하나 더하자면, 이거는 뭐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국심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1, 2위 회사 배민과 요기요가 다 DH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쿠팡이츠는 미국 거예요? 일본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자본이 일본에서 왔던, 미국에 뭐 상장을 했던 이런 걸 떠나서 쿠팡이츠는, 쿠팡도 그렇고 쿠팡이츠도 우리나라에서만 하잖아요. 근데 배민이랑 요기요는 외국에서 하는 회사잖아요. 우리나라가 있는 게 그냥 외국에 있는 본사의 계열사일 뿐이지. 지금은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빨리빨리 하는데 한 집 배달로 빨리빨리도 갖다 줘. 우리나라 뭐 사람들 근성에도 맞아. 그런데 또 우리나라 회사야. 그러면 쿠팡이츠 써야지. 이렇게 뭐 이것도 그냥 작은 이유라면 세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계속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쿠팡이츠가 1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살아남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계속 현대기아가 좋아서 차 품질도 좋고 뭐가 좋아서 1등이 계속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애국심도 꽤 많이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차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쌍용차가 그다음에 뭐 예전에 대우차가 계속 한국 회사였으면 계속 잘 팔렸을 수도 있죠. 품질이 더 좋고 더 그랬으면 거기서 아무리 더 좋아도 뭐 예전에 삼성차가 더 품질이 더 좋다라고 했어도 더 팔릴 수 없었던 게 르노로 넘어가고 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것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더 약간 우리나라 회사에 좀 애국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투철한 거는 그 부분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쿠팡이츠가 최소한 6개월에서 이 중개 앱들 다 중개하는 것까지 중개하는 이런 가맹점들까지 싹 다 끌어오게 되면 다 입점을 시키고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 결국 그 순간에 이제 주문 양은 이미 배민 625 넘어간다고 저는 봐요. 생기는 순간 한두 달 안에 끝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6개월이 될지 이미 자체 배달 전국망 다 됐겠다. 그러면 이제 뭐 배달 대행 해주는 그런 중개하는 가맹점들 끌어오는 거는 한다라고 하면 다 입점한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배민 625 쓰고 있는 가게들. 그러면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안에 먹힌다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배민이 계속 뒷북만 치고 있고 확실히 의장이 없으니까 획기적으로 운영을 하나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쿠팡이츠 단가 짜증나고 시스템 이런 기사들한테 막 안전장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다 짜증나지만 결국은 얘네가 1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암울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쿠팡이츠라는 회사가 좀 마인드나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긴 한데 그런 부분이 1등이 되고 나서 그 전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배민이랑 625가 좀 주인이 바뀌면서 아니면은 다른 정책이 생기면서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쿠팡이츠가 1등이 된다면 이런 기사들한테 대한 안전장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무조건 기사한테 씌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거는 확실히 좀 고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랑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걸 제가 좀 짧게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